안녕하세요. 네, 저는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의 강대영이고요. 오늘 이렇게 네오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을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어떤 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개를 하고 박리를 한 다음에 어떤 그 행위를 하고 다시 상처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절개와 박리 부분 합해서 이제 액세스라고 지금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상처를 이제 봉합하는 수처 과정에서 혈류 공급을 좀 더 최적화시키기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주과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항상 좀 치유가 제가 원하는 만큼 양호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마다 '왜 내가 수술하면은 이런 결과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증례를 그래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36번 치아가 이제 상실된 상태시고, 이제 수평적으로 좀 고릅수가 좀 진행이 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뼈 이식을 같이 하면서 식립을 하지는 못하고, 일단 본류도 재생술 시행한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하는 걸 계획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치조정 절개, 가운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설측으로 치우쳐져 있는데요. 저렇게 시행을 하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인접치에 수직 절개를 각각 하나씩 해서 이제 판막을 이제 형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리식을 하고, 그다음에 꺼주로 압착한 PRF를 적용하고 이제 흡수성 차폐막을 적용을 하였고요. 이제 그 스테빌리티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을 위해서 네오바이오텍사의 이제 텐팅 스크루를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보강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 2주 뒤에 오셨을 때 뭐 상처가 많이 벌어져 있고, 이제 봉합사는 이제 설치 판막에만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다소 참담한 치유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좀 지속적인 드레싱과 이제 체크를 이제 시행을 했었고, 한 3 개월 정도가 되어서야 좀 완전한 이제 힐링을 볼 수가 있었고, 제가 목표하고자 했던 그런 많은 골 재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증례였고요. 이럴 때 보통 이제 이 상처가 괴사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치유 내지는 괴사라고 부를 만큼의 이런 경우와 이상적으로 잘 아무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떨 때는 치유가 잘 되고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것인지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 아주 오래된 논문 중에 이제 조영제를 이제 주사를 해서 이제 그 혈액순환이 잘 되는 곳은 이제 밝은 녹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잘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곳은 이제 조영제가 침투하지 못해서 검은색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광혈관 조영술로 촬영한 사진, 그리고 그것에 관한 연구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뒤에서도 이제 이 몇 장의 형광혈관 조영술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사진은 다음 보시는 도해처럼 이제 수직 절개가 있고 수평 절개가 있는 이런 약간 회전시킨 디귿자 모양의 이지션을 그은 두 플랩을 이제 비교한 이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숏 플랩, 롱 플랩, 그래서 수직 절개가 짧고 긴 두 플랩을 이제 비교를 하였는데, 24시간 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단 검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확실히 수직 절개가 짧은 숏 플랩에서 이제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롱 플랩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표시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 플랩 가장자리 대부분의 영역들이 다 좀 검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혈류 공급이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 B, C, D로 표시한 것은 이제 그 각 화학 전치의 이제 시멘트 에나멜 정션으로부터 이 플랩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뒤에 이제 하루가 더 지나서 48시간이 된 이후의 사진을 보시면 24시간에 비해서 잇몸이 좀 더 많이 퇴축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퇴축량은 이제 수직절개 가장자리가 짧았던 숏 플랩에서보다 롱 플랩에서 훨씬 더 많은 퇴축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D로 표시한 요 길이를 보시면 24시간에 비해서 48시간에서 더 많은 조직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이런 절개와 어떤 방리 그리고 이런 디자인에 따라서 이것이 조직에 되게 인베이시브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절개 디자인에 따라서 최소 침습적인 디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객 뭐 이런 무협에 나오는 검객의 경우에는 한 번의 배기로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최소한의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금 액세스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제 절개와 방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치조정 절개와 뭐 수직 절개 그리고 인접치로 이제 그 액세스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절개 또는 방리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봉합에 관해서는 이제 뭐 봉합사나 봉합침의 어떤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봉합의 일반적인 원칙 어느 정도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그 혈류 공급에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액세스라는 말을 제가 한글로 이렇게 옮기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이 발표에서는 계속 액세스라고 영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치주과학 교과서에서는 그 액세스 서저리라고 해서 저희가 잇몸만 이제 열어서 이제 치석을 제거하고 이제 봉합하는 이런 수술을 액세스 서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피계술의 한 술식인 한 테크닉인 이제 베시블라 인시전 서페리오스탈 터널 액세스, 줄여서 비스타라고 부르는 이런 치근 피계술 술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정중부 이제 그 베스티블에다가 수직 절개를 하나를 긋고 나머지 치아들에는 열군의 절개만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터널 액세스라고 해서 이제 수직 절개를 한 요 수직 절개 이 부분을 통해서 다 방리를 해내는 이런 수술 방법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터널 액세스라고 해서 이건 뭐 단순히 절개만으로 모든 플랩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세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액세스라는 말을 저도 쓰게 되었고요. 저희는 뭐 치근면의 어떤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치조제 내지는 본에 어떤 뭐 임플란트를 심거나 아니면 골 재생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상악동의 어떤 접근을 위해서 이런 액세스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치근 피계술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심미적인 이제 것이 중요한 술식이기 때문에 이런 연조직의 어떤 최소 침습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테크닉들이 많이 개발되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부터 보시면 왼쪽은 기존에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 치근을 덮기 위한 양쪽의 수직절개를 가진 이제 치관변이 판막술이 되고, 이제 저 플랩을 이제 위로 끌어올려서 이제 노출된 치근면을 덮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직절개를 이제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인접치를 좀 더 연장해서
이제 인접치에 어떤 뭐 열군의 절개 내지는 이런 식으로 절개가 들어가고 수직 절개는 없는 디자인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비슷하라고 말씀드렸던 어떤 터널 테크닉, 그래서 시간 유도의 절개가 생략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터널이라고 하는 어떤 방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이런 터널 테크닉도 나타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절개가 적고 방리가 비율이 높을수록 덜 침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치조정 절개가 되겠고요. 이 치조정 절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구강 영역은 이제 뭐 신경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신경이나 이 혈관이 각각 관장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 이제 도해는 이제 상악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이제 하악을 나타내는데, 이 경계 중에 이 크레스트, 그러니까 치조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치약 이제 단일치 결손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치조정 절개를 어디에 긋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이 치조정에서는 이 협측 또는 설측의 이 각각의 동맥에서 분포한 이 혈관이 이제 거의 이제 문합을 이루지 않고 각각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무혈관성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와 비슷한 이제 형광 조영제는 아니지만 잉크를 통해서 이제 염색을 한 경우에, 이제 협측만 이렇게 잉크로 염색을 하면 이제 이 잉크가 이제 설치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조제의 약 1mm 내지는 2mm 정도 되는 이 무혈관성 지역에 절개를 하는 것이 이제 안전하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저의 그 전공의 때 증례를 다시 되돌아보면, 제가 조금 설측에 과도하게 치우쳐서 절개를 한 것이 어쩌면 이 무혈관성 지역을 벗어나서 너무 과도하게 설측으로 간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때문에 그 아니죠. 예. 협측 판막의 그 가장자리가 좀 많이 괴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악 후구치의 경우에서는 이런 후구치 부위에 이제 치조정 절개는 이제 각하치은의 방향에 따라서 그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진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것으로 조금 부족하면은 이제 협측의 이제 뮤코 진지발 정션을 약간 이제 연장해서, 네, 절개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직 절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직 절개 반드시 필요한가, 이렇게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판막을 근단 측 또는 치관 측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물론 이제 양쪽에 수직 절개를 두 개를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이제 가급적 근심 쪽에 수직 절개 하나만 하는 것이 혈류 공급에는 더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 플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치조상 동맥의 주행 방향이 이제 포스테리어, 그러니까 뒤쪽에서 앞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상악 구치부의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구개동맥이 이제 한 제2대구치에서 전방으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고, 이제 하악 협측에서도 이제 페이셜 아테리, 그리고 상악의 경우에는 인프라오비탈 아테리와 페이셜 아테리, 이런 혈관들이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직 절개를 이제 가했을 때 이제 원심에 가하는 것보다는 근심에 가하는 것이 그 플랩에 가해지는 이제 트라우마나 혈류 공급 장애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아까 보셨던 형광 혈관 조영술의 어떤
다른 이제 사진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직절개의 길이는 똑같이 하고 이제 그 플랩의 기저부를 하나는 좁게 하나는 넓게 이렇게 형성을 한 다음에 이제 24시간 후의 사진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저부가 좁을수록 혈류 공급이 더 장애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직절개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이제 하나만 있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더 많은 판막 신장량을 이제 볼 수 있다고 이제 발표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절개를 하나만 한 경우에 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13% 더, 그리고 수직절개를 두 개를 준 경우에는 24% 정도 더 이제 플랩을 더 위로 이제 시관측으로 변이를 시킬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골막절개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 70% 정도 더 이제 신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직절개가 반드시 필요한가? 여기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는 이제 수술 시야만을 하기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사실 인접지 한두 개를 이제 수평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의 그 식은 피개술 증례인데, 38세의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다수의 치아에 이제 멀티플 리세션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수직절개가 없는 이제 시관 변이 판막술을 계획을 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절개선을 계획을 하고 이 절개선을 그대로 이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악 전체에만 이제 결합 조직을 이식을 하고 이제 치관 변이시킨 봉합한 사진이고요. 한 3개월 후에 관찰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치근 피개가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신장이 필요하지 않은, 많은 양의 치관 변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수직절개 없이도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DBR 증례를 보시게 되면 이분은 이제 27세 남자 환자분으로 되게 젊은 환자분이셨는데 생각보다 잇몸이 많이 좋지 않으셨고 전악 이제 잇몸 치료와 함께 이제 몇몇 이제 하는 발치를 계획하였고 재정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는지 그 25, 6번 부분만 수복을 희망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발치를 하고 나니 이제 25, 6번 부분에는 좀 심한 이제 수평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수직적으로는 이제 상악동 3기와와 함께 수직적인 이제 볼 흡수가 많이 진행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절개는 이제 그 수직절개는 없이 이제 인접치 이제 근심 쪽으로는 이제 상악 견치와 제일 소구치까지 이제 연장을 했고요. 후방으로는 이제 수직절개 없이 일자로 끝까지 쭉 연장을 해서 절개를 하였고 이제 상악동 이제 측벽 접근법으로 이제 고리식을 한 다음에 이제 치조제 부분에도 이제 고리식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네오바이오텍의 이제 좋은 이제 티타늄 메쉬 멤브레인인 이제 TTI 멤브레인 E타입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근심부와 원심부에 각각 이제 고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바깥쪽에는 좀 흡수성 차폐막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이제 봉합을 해준 사진이고, 좀 수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상처가 이제 벌어지거나 뭐 차폐막이 노출되지는 않아서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뭐 수직절개를 주지 않았던 것도 약간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술 후 사진은 다음과 같았고요. 네, 이분이 또 한동안 계속 내원을 이제 연기하셔가지고 한 1년 뒤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티타늄 메쉬 위로 조금 위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딱딱해져서 약간 골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관찰되어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라운드보로 좀 제거를 했었고요. 이제 양호한 골 형성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의 이제 골 형성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수직 절개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가 하면 이제 금기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 설측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서브링구알 또는 딥링구알 아테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구치 부분에는 이제 설신경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금기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접치의 수직 절개를 자연치에 가하는 경우에 이제 퇴축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도 수직으로 이제 성각에서 이제 시작해서 완만하게 이제 곡선 형태로 수직 절개를 하는 것이 좋고, 이제 위에서 봤을 때도 이제 추후 이제 봉합 시 벗 조인트로 이제 봉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직각이 되도록 절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아까 수직 절개 없이 이제 연장을 수평적으로 어떻게 액세스를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인접치의 어떤 수평 절개의 경우에는 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치아 주변에는 이제 잇몸에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접합 상피, 그리고 치은 열구, 그리고 변연치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제 혈류 공급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오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막상 혈관, 그리고 뭐 치조골, 골내에서 오는 혈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치주인대에서 오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혈관은 이제 이 변연치은 부분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절개 방법이 있겠지만 열군의 절개가 가장 비침습적인 절개로 생각이 됩니다. 인접치의 어떤 액세스 확보를 위해서 수평 절개를 할 때에는 일단 치아 부분에서는 열군의 절개를 통해서 하는 것이 혈류 공급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무게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열군의 절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형광 혈관 조형술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열군의 절개를 하고 24시간 후의 사진이고, 아래쪽은 이제 뮤코 진지발 정션에다가 수평 절개를 좀 길게 그었을 때 24시간 후 이제 사진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열군의 절개를 한 경우에는 거의 혈류장애가 거의 없지만 이제 수평으로 이제 길게 이제 뮤코 진지발 정션에 절개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또 잘 피가 통하지 않는 이런 검은색의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치 연장하는 것을 이제 교환면 측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치근은 대략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치준항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하게 되는 이제 변연주의 절개 방법도 있고, 이건 이제 치주 수술의 경우인데요. 변연 절개 방법, 그리고 이제 최대한의 이제 조직을 보존하고 치준항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감소시키는 방향의 어떤 열군의 절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인접치의 어떤 액세스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열군의 절개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군의 절개와 함께 이제 여러 개의 치아를 더 연장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는 어떤 치주 재생을 위해 개발되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인시전 테크닉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이제 협측에서 이제 두 인접치의 이제 원심 성각에서 뭐 근심 성각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절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인접치 뭐 한두 개 정도 연장을 해서 수평적으로 좀 더 이제 액세스를 이제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인접치의 열군의 절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접치를 이제 하나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 연장을 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 인접치의 이제 성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치아 장축에 평행하게 이제 그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우측 하단의 저 사진처럼 절개를 하실 수가 있고, 추가로
이런 절개 없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근 피개술의 어떤 터널 액세스와 같이 방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액세스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추후 이제 판막의 치관 변이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페리오스탈 릴리징 이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더 페리오스탈 릴리징 이시전을 근십층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이제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절개나 이런 방리에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왼쪽부터 보시면 익히 잘 아시는 뭐 12번, 15번 블레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이제 15번 블레이드보다 조금 더 작은 15C 블레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반 나이프 또는 이제 인터넨탈 나이프도 이제 열군의 절개에 활용하실 수 있고, 또는 이제 발치할 때 이제 치주인대를 끊기 위해서 사용하는 페리오톰도 이제 열군의 절개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터널링 나이프라고 해서 그런 치근 피개술 전문적인 터널링 술식을 위해 고안된 이런 기구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서지컬 큐렛 발치할 때 연조직 소파하는 이런 서지컬 큐렛으로도 어느 정도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프루브 등으로도 방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처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이제 봉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봉합사의 직경과 크기에 대해서, 봉합침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뭐 봉합사 직경은 이제 보통 이렇게 숫자로 이제 나타나 있고, 보통은 이제 3제로에서 한 7제로 정도까지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한 3제로에서 5제로 사용하실 수 있고, 좀 더 이제 작은 이제 봉합사라면 이제 6나 7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직경은 다음과 같이 수치가 나타나 있어서 한 3제로에 비교하면 이제 7제로는 한 4분의 1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머리카락과 비교했을 때, 물론 머리카락이 이제 사람마다 좀 굵기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상대적인 이제 봉합사의 굵기를 비교해 보면 한 8제로부터는 거의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더 작은 이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합사의 직경이 이제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잘 끊어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직에다가 이제 봉합사 한 땀을 꿰어 가지고 이제 양쪽 끝을 잡고 이제 당기면서 이게 언제 끊어지는지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제로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조직이 찢어지기보다는 거의 봉합사가 찢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5제로의 경우에는 한 반반 정도 봉합사가 끊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직이 그냥 티어링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3제로의 경우에는 이제 봉합사가 이제 워낙 굵고 단단하기 때문에 보통 조직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얇은 봉합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적은 힘을 가하는 것 자체를 연습하실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수루 부종이 심하거나 해서 이제 많은 이제 힘이 가해졌을 때 조직을 이제 손상시키기보다는 봉합사가 그냥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조직의 혈류 공급에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인장 강도를 수치로 측정했을 때는 이제 7제로의 경우에는 이제 3.7N이면은 그냥 봉합사가 끊어지게 되고, 이제 5제로나 3제로의 경우에는 한 14에서 15N 정도일 때 뭐 봉합사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조직이 끊어지거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합사를 이용해서 봉합을 했을 때 어떤 혈류 공급을 봤을 때는 이 4제로를 이용해서 이제 더블 파필라리 플랩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치근 피개술의 일종인데, 이것을 시행하고 난 이제 수루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봉합사로 이제 봉합한 이 더블 파필라 부분이 다 혈류 공급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4제로의 경우에는 이제 4분의 1 정도 봉합사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조직이 끊어지거나 이런 것을
이제 한 7일 정도가 지나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혈류 공급이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수식을 이제 7제로 내지는 9제로, 지금 여기 보시는 좀 굵은 게 이제 7제로고, 이 가운데 이제 더블 파필라 양쪽 끝을 이제 잡아주는 요 수처가 이제 9제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얇은 봉합사를 이용해서 이제 봉합을 해 주었을 때는 이제 훨씬 수술 직후부터 혈류 공급이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7일 후에는 거의 이제 두 파필라 플랩이, 양쪽 플랩이 거의 이제 붙어서 이제 문합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치유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합사의 직경에 따라서 이제 조직의 혈류 공급에는 훨씬 이제 봉합사가 얇은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제 얇은 봉합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합침의 크기의 경우에는 뭐 한 5mm에서 한 16mm 정도의 크기가 보편적으로 이제 치과 수술에는 사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봉합침의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봉합사의 직경이 얇을수록 조금 봉합침의 크기도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봉합침이나 봉합사를 선택할 때 한 가지 기준은 이제 조직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조직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이 바이트 사이즈라고 하는 이 봉합사가 이제 양쪽 플랩을 이제 뚫고 이제 통과하는 이 폭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작은 봉합침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또 다른 한 가지 기준은 이제 뭐 이건 이제 치아 사이에 치간부를 봉합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니들을 이제 그 컨택 포인트 하방으로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치아가 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봉합침이 좀 큰 것을 써야지 반대쪽으로 이제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조직의 두께라든지 뭐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부위에 따라서 봉합침의 크기를 조금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무치약 부위의 경우에는 수직 절개를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조직이 좀 얇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협측에 이제 그 액세스 확보를 위해서 인접치 사이 성각에다가 이제 그었던 이제 수평 절개, 이런 부분은 이제 조직이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작은 봉합사, 작은 봉합침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일반적인 치조제에서는 뭐 적절한 정도의 크기의 이제 봉합침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봉합침, 작은 봉합사를 사용할 때 어떤 추천 드릴 수 있는 그립은 이제 펜 그립이 되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팜 그립이나 이런 그립에 비해서는 이제 손가락 움직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글씨를 쓸 때 이제 손목을 이제 땅에 대고도 이 펜을 움직일 수 있듯이, 이제 이 펜 그립은 이제 손가락 움직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좀 펜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좀 작고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봉합침을 이제 조직에 통과시킬 때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봉합침을 통과시키는 것 외에 이제 다른 뭐 봉합침을 파지하거나 아니면 봉합침을 니들 홀더에서 분리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생긴 역수 그립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립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한번 뭐 이미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봉합의 일반적 원칙이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네, 원칙 중에서 이제 혈류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칙이 뭐 아마 잘 아시다시피 다음에 9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니들은 이제 니들 홀더로만 잡고 뭐 원을 그리면서 조직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원을 그리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니들 자체도 이제 커팅 엣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니들을 자입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미세한 인시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원을 그리면서 이 니들의 완곡도를 따라서 통과를 하는 것이 이 플랩에 가해지는 어떤 인시전이랄까요? 이런 손상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이것이 혈류 공급에도 어느 정도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을 관통할 때 직각으로 자입되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이런 그림처럼 이제 조직을 이제 통과하는 것이 좋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직각으로 자입이 되지도 않았고 이제 이 플랩 내면에 있는 골막을 통과하지 못한 채 이제 플랩 이제 이 절단 이제 인시전 라인 그 부분으로 이제 봉합침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플랩에서 사실 매우 견고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골막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이 봉합침 상부에 이 얇은 조직이 좀 많은 힘을 받게 됐을 때 봉합사가 중간에 이제 수루 부종으로 인해서 이제 뜯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각으로 자입을 하면서 반드시 골막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6번째, 7번째 원칙은 뭐 혈류 공급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6번째 원칙 보시면은 이제 판막의 혈류 공급을 막지 않되 판막은 이제 단속할 수 있는 정도의 힘으로 봉합하는 것이 좋다. 7번째 원칙은 뭐 이제 봉합을 할 때 판막이 이제 창박해질 정도로 너무 많은 이제 텐션이 가해지면 안 된다. 이런 내용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인장력 여기서는 0.1뉴턴 이상일 경우에 항상 이제 열게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봉합사가 끊어지는 그 세븐제로의 경우에는 한 3뉴턴 정도에서 끊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봉합을 하고 노트를 형성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한 힘으로 이제 봉합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그래프에서 0.1뉴턴 이상일 때 이제 이렇게 항상 열계가 이제 한 15% 이제 그리고 0.15뉴턴 이상일 때는 다 창상 열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연구에서는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제 봉합을 해주었을 때 그 사례를 예, 조사한 연구였던 것으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랩 두께가 1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금 창상 열계 확률이 조금 낮아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0.15뉴턴, 0.1뉴턴 이상에서는 좀 열계 발생 확률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네, 0.1뉴턴 이상의 힘을 가하지 않도록 네,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형성할 때 너무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이대로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게 또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많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쪽으로 이제 이 봉합사의 롱엔드와 숏엔드를 한쪽으로 끌어당겨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네, 고정해주는 동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부종으로 이제 판막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판막 경계로부터 한 2, 3mm 정도는 충분히 이격을 해서 수처를 해야 이제 좋다라는 이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번 3년마다 열리는 유로페리오라고 하는 이제 큰 이제 치주학에서는 가장 큰 학술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타반 얼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하신 교수님의 라이브 서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직적 골 증대술을 하고 이제 봉합을 하는 장면인데 그분께서는 이제 이 수직절개 부분을 이제 서전스 노트를 이제 형성하는데 첫 번째 노트 이제 2바퀴 감고 이제 쭉 당기는 거죠. 그 노트랑 이제 반대로 한 바퀴 감는 그 노트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루프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이제 그 수루 부종으로 이게
플랩이 팽창됐을 경우에 이제 이 실이 터지지 않고 이제 저 루프가 없어지면서 꽉 조여지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루프를 만들고 대신에 이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봉합사를 되게 길게 잘라서 그걸 풀리지 않도록 저렇게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바이트 사이즈, 네, 그러니까 한쪽 플랩에서 뚫고 나가서 반대쪽으로 나오는 요 바이트 사이즈가 양쪽 플랩이 동일한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조금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단 치조정 절개의 경우에는 그 양쪽 협설에 이제 동맥에서 오는 그 혈관이 문합을 거의 이루지 않는 그런 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바스큘라 존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치조제 중앙에 한 1, 2mm 정도의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다가 치조 절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직 절개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인접치 이제 액세스 뭐 수평 절개나 열군의 절개로 이제 인접치를 이제 포함시켜서 액세스를 추가로 확보해서 괜찮으면은 이제 수직 절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혈류 공급에는 제일 유리할 것 같고요. 꼭 주어야 되는 상황이 사실 저도 뭐 아예 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상합동 측병 접근법에서 이제 윈도우를 좀 많이 AP칼에 형성해야 하거나 이럴 때는 저도 루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직 절개를 해야 된다면 이제 원심보다는 근심 쪽에 주는 것이 좀 더 혈류 공급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수직 절개를 주는 대신에 인접치 액세스를 이제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치아가 있는 부분에서는 열군의 절개 그리고 더 많은 치아를 이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치아와 치아의 사이에서는 이제 협측 성각을 서로 이어서 이제 치아 장축에 평행하게 수평 절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지는 이제 절개 없이 이제 장리를 통해서도 터널처럼 이렇게 파우치 터널 내지는 파우치를 형성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봉합사의 직경이나 크기의 경우에는 이제 작을수록 이제 치유에 유리하고 이제 혈류 공급에 장애를 덜 유발하기 때문에 한번 작은 봉합사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특히 이제 조직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 조직 그 아까 그 수척 포뮬라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조직의 두께에 따라서 바이트 사이즈도 결정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작은 봉합침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이제 얇은 조직은 또 혈류 공급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얇은 봉합사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봉합의 어떤 원칙에서 살펴본 어떤 혈류 이제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지켜야 되는 원칙은 이제 봉합침을 자입했을 때는 이제 판막에서 어느 정도 2, 3mm 정도는 떨어진 부위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원을 그리면서 이제 직각으로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골막을 관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협설 또는 협구개 측 이제 판막에 동일한 바이트 사이즈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형성할 때는 이제 아까도 보셨던 그래프에서처럼 최소한의 장력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것은 뭐 봉합의 기술이라기보다는 봉합 이전에 이제 충분한 이제 플랩 모빌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뭐 페리오스텔 릴리징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장력이 없어도 이제 봉합이 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혈류 장애를 최소화해서 최적의 힐링을 달성하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혈수처럼 정말 웃을 수 있는 이제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